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됩니다. 논현동 사저 앞에는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장 영상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군데에 저희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자택, 두 번째는 중앙지검, 세 번째는 동부구치소인데 중앙지검에 갔다가 거기서 차를 바꿔타고 동부구치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구치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 군데에 저희가 중계진을 배치했고요. 자, 하나씩 좀 크게 보겠습니다. 먼저 자택 그림부터 크게 보죠.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자,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측근 참모들이 주말새 자택에서 회동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정치보복이다. 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아직은 자택 앞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수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택 앞을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지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아직은 별일 없는 분위기예요.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 검찰에 출석하면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카메라를 배치해봤고요. 구치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이 되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일정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검 다시 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2018년 3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수감 생활했던 곳 4평의 독거실을 사용할 전망이다 라는 거고요. 2018년 3월 검찰의 출석과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기자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주는 만큼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나에서 이게 끝나야지 역사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않지만 말을 아낀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많이 됐잖아요. 자, 다시 결국 재수감이 되는데 그때는 말을 아꼈는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은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 많은 언론들에서는 특별한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택을 나올 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검사실 갈 때 그리고 나중에 동부지검 갈 때까지 이제 아마 언론이 계속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취재를 할 텐데 과연 아무 말씀 없이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별도 메시지 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 중앙지검 출두하면서 말을 아끼겠다 했지만 그 전, 한 2달 전쯤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 수사라는 미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수사들이 결국은,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 수사가 나를
목표라고 있는 것만큼 괜히 국가의 헌신한 공직자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물론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굉장히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괄적으로 냈기 때문에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지 아니면 측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심경을 전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논현도 자택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에게 내 걱정하지 마라.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 30여 명 논현동 사저에 방문을 했었고 정치 보복인 걸 다 아는데 별 수 있냐. 편하게 감옥살이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한 측근이 전언을 하고 있는 대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박정화 전 대변인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거리에서 보좌했었던 또 핵심 참모 중 한 분이잖아요.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예견됐던 수순이다라고 입장을 냈다라고 측근은 얘기하고 있군요. 오늘 앞서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아마 1시 반경까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댁에서 나오는 게 12시 반이나 1시경쯤 나와서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현장에 못 가고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박정화 전 대변인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뵙고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뵀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소개되는 그 말씀 그대로 워드 바이 워드 그대로 같은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마음 편하게 내가 감옥살이 할 테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았지만 고령에 갔다 오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이 워낙 예견되었던 일이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수감되는 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나 현재 정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옛날에 일했던 과거에 대해서도 좀 회상을 하면서 당신께서는 의외로 굉장히 담담하시려고 담담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느라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윤태호 실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측근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삼성이 대납했다라는 그 소송 비용을 대법원은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이른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여야 하고 그런데 이 다스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불거져 왔던 문제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 개의 정권을 지금 거친 후에 다시 이 문제가 지금 조명돼서 수사와 지금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결과가 예측이 됐었고 이건 정치적으로 예측됐다기보다 그 많은 증인들의 이제 증언이라든지 돈 문제가 오고 간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검사 판사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도 아닌데 삼성은 왜 그거를 이제 대납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법리 공방은 재심 같은 게 가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도 곧 머지않아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기결수의 신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겠죠. 지금까지 사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형도 확정되지 않은데 무슨 사면이냐라는 걸로 이제 다 끊겼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논의가 다음 대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다음 대통령 취임 이런 거 하고 맞물려서도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별로 많이 낼 것 같지 않다. 그런 것까지 이제 내다보려면은 좀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전에 비쳤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강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체 사건 기록이 13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담당 대법관께서 하루에 1000페이지 이상씩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과연 사건을 완전히 온전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던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많은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빨랐던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좀 전에 윤태호 실장님 얘기했지만은 전혀 뭐 저희 측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판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패널들의 개인견을 들어봤습니다.